네, 우리 이 무대에 올라오신 주인공들 오늘 되게 설레고 기쁘실 것 같은데요. 우선 이 자리를 꽉 메워주신 부산의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공 감독님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드라마 거래 연출한 이정곤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정성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저 드라마 거래 대본 쓴 홍종성입니다.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승호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거래에서 준성 연기했습니다. 유승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동희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거래에서 송재호 역할 맡은 김동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주영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거래에서 차수환 역할을 맡은 이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빈 배우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거래에서 박민호 역을 맡은 유수빈입니다. 반가워요. 네, 에너지가 정말 뿜뿜하시네요. 거래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참신한 발상의 원작 웹툰 거래를 시리즈로 다시 만든 작품인데요. 저는 이제 1회에서 3회까지 먼저 보고 나서 와, 이 작품 정말 웹툰과 또 다른 완전히 새로운 재미가 있는 작품이다. 그리고 감독님께서도 약간 호언장담 해주신 것 같은데 우리 배우님들이 그야말로 대표작이 될 만한 작품이다라는 생각하면서 봤습니다. 우선 이정공 감독님께 먼저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시리즈 연출이시잖아요. 그리고 동명 웹툰이 또 유명한 작품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작품 시리즈를 기대하시는 우리 관객 여러분들께 이 작품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드라마 거래는 친구가 친구를 납치한다라는 발칙한 로그라인으로 출발하는 100억 납치 스릴러의 드라마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시리즈가 처음이고 이 드라마를 연출하면서 흥미로웠던 지점 중에 하나는 저희 드라마가 이제 매주 2화씩 공개되는데 네. 주차마다 벌어지는 일들과 사이즈와 감정선이 점점 더 커지거든요. 그쵸. 그래서 지금은 이제 2부까지 오픈되어 있는데 뒤에 이야기는 훨씬 더 풍성하고 재미있으니까 뒤에 이야기까지 끝까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감독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옆에 또 홍종성 작가님 같이 계시니까요. 이 웹툰을 뭐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웹툰을 보고 안 보고와 상관없이 이 시리즈는 반드시 새롭게 봐야 되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캐릭터의 서사들도 조금씩 달라지고 또 새로운 캐릭터가 함께하고 또 웹툰에서 봤던 이야기보다 더 인물 간의 관계들이 촘촘하고 컬러를 많이 가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각색 진짜 고생 많이 하셨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얘기 좀 들려주세요. 제가 이거 처음에 각색 시작하면서 받은 주문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네. 하나는 회사에서 받은 주문인데 청춘의 이야기를 할 것이었어요. 그게 범죄 뭐 드라마나 스릴러나 이런 장르도 중요하지만 이 나이 때 그 주인공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청춘의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한다라고 네. 하는 게 가장 큰 기획 방향이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감독님으로부터 받은 주문인데 준성과 재호 중에 대중이 준성한테 좀 그러니까 주인공이 유승호 배우님이죠. 배우님 캐릭터에 감정이입해야 한다는 주문을 받았어요. 그거 준비하면서 저한테 그 숙제를 막 받고 나서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준성이를 완벽한 선한 사람으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저랑 똑같이 매일 실수하고 다음날 네. 후회하고 반복하는 그런 캐릭터로 만들거나 그래서 저는 후자를 선택했고요. 다 쓰고 나서 지금 어저께 상영본을 봤거든요. 네.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작가님께 박수 부탁드릴게요. 유승호 배우님 거래에서 준성 역할 맡으셨습니다. 외모부터 눈빛 뭐 모든 것이 우리 유승호 배우님에게 또 이런 얼굴을 발견할 수 있구나 너무 즐거웠어요 보면서. 우리 준성이라는 캐릭터 좀 더 소개해 주세요. 어떤 매력이 있는 캐릭터였는지. 네. 준성이라는 인물은 고등학교 시절에 축구부의 유망주였다가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군대로 도망을 가게 되고요.
이제 그 이후에 또 네. 펼쳐지는 이야기들이고, 일단은 준성이라는 인물은 제가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을 가져간 거는 딱 하나였던 것 같아요. 뭐 착함, 선함, 요거는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촬영에 임했습니다. 이 준성이라는 인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는 너무 선한 청년인데 이 그때그때 상황마다 이렇게 흔들리고 갈등하고 그러면서 어떤 선택을 하는 모습을 진짜 되게 숨죽이면서 따라가게 되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이번에 김동희 배우님 재효라는 인물 좀 들려주세요. 사실 거래에서 브레인이잖아요. 제일 똑똑한 친구. 근데 그 현명함, 똑똑함 때문에 점점 좀 더 무서워지는 그런 인물 같다는 생각도 했어요. 어떠셨어요? 이 인물 연기하시면서? 송재효라는 친구를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건 일단 제 자신과 너무 반대여서 힘들었고요. 어떤 점이 좀 반대라고 생각하셨어요? 일단 저는 범죄는 저지르지 않기 때문에 아니, 그건 여기다 마찬가지가. 아니, 그러니까 사람을 네. 납치해보고 그렇죠. 이런 적이 없으니까 상상을 통해서 이제 연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게 너무 어려울 때 이제 감독님이 많이 정말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또 캐릭터 설정이나 상황 설정 이런 것들을 정말 감독님한테 의지를 많이 하면서 우린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를 감독님이랑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감독님과 얘기를 통해서 이 재우라는 인물을 좀 더 현실적으로 연기하시게 된 것 같네요. 우리 이주영 배우님 자리에 계시니까 거래의 오리지널 캐릭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인물에 대해서 일단 얘기해 주시면서 이 인물이 또 웹툰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인물이라는 점 되게 매력적이었을 것 같아요. 어떤 인물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은 웹툰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네, 여자 캐릭터였고요. 정군 감독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캐릭터를 저도 쌓아갔었는데 이 세 친구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조금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으면서 이들의 신념과 생각이 흔들릴 때 수환이조차도 7년간의 경찰 공무원 시험 준비 시간 동안에 있었던 어떤 자신만의 신념이 흔들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지금 2화까지 공개된 부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수환이의 친오빠가 또 이미 경찰로서 너무 일을 잘 하고 잘하는 있는, 분이죠. 네. 그런 역할로 나오기 때문에 그에 대한 뭐 자격지심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네, 그런 식으로 대본 안에 있는 힌트들을 가지고 조금 이들에게 좀 조미료 역할처럼 좀 분위기를 바꿔주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생각이 들게 해주기도 하고 네, 그런 인물로서 만들어보고자 노력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차수환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순간 되게 이야기가 쫄깃해지는 그런 즐거움이 또 있더라고요. 자, 우리 이번에는 유수빈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거래에서 가장 몸고생, 마음고생하는 그런 캐릭터 민우, 박민우 캐릭터인데요. 네, 이 민우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면서 또 어떤 점이 이 캐릭터 되게 매력적이었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우선 민우라는 캐릭터는요, 굉장히 부잣집 아들인데 겉으로는 굉장히 만만해 보이고 좀 순해 보이고 아주 이용을 잘 당할 것 같지만 이 속에는 아주 작은 아주 예리한 날카로운 단단한 칼을 지니고 있는 인물입니다. 저희 드라마에서 계속해서 변수를 던져내고요. 그런 부분들이 대본을 볼 때 굉장히 재밌었어요. 좀 예측 불허하고 좀 알 수 없는 그런 인물처럼 그려지는 것이 굉장히 재밌게 느껴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배우님들 모두 이렇게 캐스팅 됐을 때 진짜 되게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너무 좋으셨을 것 같아요. 이 배우님들 어떤 점들 때문에 함께 이 작품 꼭 해야겠다 생각하셨는지 좀 들려주세요. 일단 제가 이번 작품 하면서 사실 가장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지점은 이제 각각의 역할에 가장 먼저 떠올린 배우분들이랑 할 수 있게 됐었어요. 뭔가 네.
그게 너무 사실 운이 좋고 그리고 뭐 지금까지도 너무너무 다들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저희 작품 속에서 준성이라는 캐릭터는 이제 주변에서 여기저기 엄청나게 흔드는 이런 인물인데 네. 사실 근데 휘둘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드라마가 뒤로 거듭할수록 점점 더 준성이를 흔드는 강도가 세지고 이러는데 그 와중에 약간 자기중심과 자기 뿌리가 단단히 박혀있는 인물이 꼭 이 준성이라는 역할을 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사실 유승호 배우님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그 단단함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소년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굉장히 단단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 배우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안을 드렸었고 네. 감사하게도 만나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게 됐었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김동희 배우가 맡아준 재효는 사실 가장 고민이 많은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과연 이 악당을 과연 어떤 배우가 해주면 좋을까. 네. 그리고 악당이지만 분명히 저는 관객분들이 어느 시점에는 시청자분들이 어느 시점에는 이 인물을 응원하는 순간이 생기게 되는 것이 이 드라마의 되게 핵심적인 주제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떤 배우랑 이거를 하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던 와중에 이제 김동희 배우를 만나게 됐는데 사실 저는 김동희 배우가 가지고 있는 눈매가 네.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근데 네. 진짜 그거에 되게 꽂히신 것 같은 게 김동희 배우의 눈매를 되게 클로즈업으로 잡는 네. 씬들이 진짜 많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이제 김동희 배우가 가지고 있는 눈이 엄청난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네. 저희 작품 안에서도 김동희 배우의 눈을 클로즈업해서 찍고 심지어 촬영 조명에서도 김동희 배우의 얼굴에 날카로운 불빛의 선을 넣고 보여주는 점이 있었어서 네. 굉장히 감사했고 네. 그리고 우리 주영 배우는 이제 과연 이 수환이라는 캐릭터를 어떤 배우가 맡아주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무슨 마냥 정의로운 인물처럼 보이면 너무 심심할 것 같다. 그리고 저는 이제 사실 저는 수환이라는 캐릭터가 정의롭기도 하지만 용기를 내는 인물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용기를 내줄 배우분이 누가 있을까? 그리고 무섭지만 용기를 낼 수 있는 배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주영 배우가 가지고 있는 또 어떤 그 날카로움이 이 작품의 이 캐릭터에 약간 굉장히 찰떡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저희 민우 역할 맡아준 유수빈 배우는 저희 작품에 저는 민우라는 캐릭터가 약간 히든카드와 네. 조커라는 역할을 맞아요. 예,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방금 유수빈 배우가 말씀해준 것처럼 수빈 배우가 언뜻 보면은 허술해 보이지만 또 굉장히 날카로운 칼을 지니고 있다라는 네. 인상이 항상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할 수 있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 웹툰을 이제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웹툰 자체는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약간 다크한 명랑 만화 같은 그런 체예요. 그리고 박민우 배우님께부터 이제 이렇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가장 외형적인 변화가 웹툰에서 많은 캐릭터가 저는 박민우 배우님이란다. 민우라는 캐릭터가 제가 캐릭터 너무 강해가지고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수빈 배우님은 이 캐릭터를 이제 연기를 하시면서 외형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좀 어떤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보여주고 싶으셨는지 진짜 점점 무서워지거든요. 나중에 이 민우가 피해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피해자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무시무시해지는 그런 변화 같은 것들 얘기 좀 들려주세요. 우선 외형적인 거는 제가 인질인데 아무래도 키가 조금 더 크고 네. 우리 또 운동도 좋아하고 했어서 운동을 약간 멈추고 몸을 좀 헬스장을 아예 안 가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요. 사실 감독님이랑 가장 많이 얘기했던 거는 좀 그런 변수들을 던질 때와 평소일 때 갭 차이가 좀 크길 바랬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깜짝 놀라기를 좀 바라면 이 이야기에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들을 좀 많이 공유하면서 촬영을 했었습니다. 맞아요. 예고편 보면 이렇게 비닐에 눈 하나만 딱 나와서 보여지는 장면 있잖아요. 근데 그 장면이 정말 이러다가 두 친구가 민호한테 무슨 일을 당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그런 확 변화나는 매력이 진짜 크더라고요. 근데 그 장면 얘기 조금만 해주세요. 그 예고편에서도 보여줬으니까 이렇게 갇혀 있다가 밖을 보는 그 장면 되게 중요한 장면인 것 같은데,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찍으실 때. 그걸 찍을 때 이제 이 앞에 카메라가 있고 이제 제 시선이 이제 어디를 봐야 될지 잘 몰라서 좀 몇 번 테이크를 좀 갔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 그 눈동자가 좀 잘 보여야 되고, 근데 그거 눈동자 하나로만 감정 표현을 하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네네. 그걸 보고 재유의 잠바를 보고 충격을 먹고 이런 것들이 눈동자 하나로만 하기가 되게 어려웠었는데 감독님이 좀 시선을 잘 정해주셔가지고 좀 재밌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정말 눈동자 스릴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엔 이주영 배우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차수환이라는 캐릭터가 이 작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긴장감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캐릭터인데 감독님이 특별 출연이라고 하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애초에 거래 대본을 받을 때, 뭐 회사로부터 받을 때 특별 출연이고 사실 동희 배우랑 회사가 같아요. 네. 그래서 동희가 한다는 얘기 그리고 승호 씨, 뭐 수빈 씨 하신다는 얘기 다 들은 상태에서 이제 캐스팅 제안을 받았었는데 특별 출연이고 뭐 이 정도 회차로 뭐 이 정도 분량 뭐 이렇게 나올 것 같다 이랬는데 계속 나오는 첫 회부터 계속 끝까지. 이게 대본을 몇 부를 받고 1부 받고 2부 받고 3부 받고 하는데 또 나오네? 또 나오네? 또 나오네? 그래서 저희끼리는 그냥 장난으로 특별히 많이 나오니까 특별 출연인가 봐 이러면서 네, 근데 저도 물론 뭐 특별 출연이지만 이 세 배우분들과 그리고 정곤 감독님과 촬영을 끝내는 게 아쉬웠었고 왜냐면 저 혼자 한 두세 달 정도 일찍 끝났어요. 네. 그래서 이분들 촬영 잘 하고 있나 이런 게 굉장히 궁금했었고 네. 네, 많이 나와서 좋았습니다. 네, 특별한 캐스팅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김동희 배우님께 여쭤볼게요. 이 캐릭터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보통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볼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을 계속 끌고 가야 되는 인물인데 저는 사실 우리 김동희 배우님이 연기하신 재호라는 캐릭터가 악인이란 느껴지지는 않아요. 진짜로. 다행입니다. 오죽하면 저런 판단을 하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약간 그러니까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캐릭터 만드시면서 되게 연기의 톤이나 이 캐릭터 잡으시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어떠셨어요? 방금 이제 모더라이터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악인이지만 악인같이 보이고 싶지 않은 게 제일 포인트였어요. 범죄를 저지르지만 미워할 수 없는. 네. 그러니까 응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점점 재유를. 처음에는 아니 왜 친구를 납치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부모한테 전화해서 대담하게 돈 내놓으라고 네. 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가 있지 했는데 드라마 나중에 순차적으로 공개될 때 보시면 재호가 저래서 저랬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끔 돼 있거든요. 대본도 그렇고 연출도 그렇고. 그래서 그 점을 제일 많이 신경 썼고 그리고 뭔가 재호는 사실 감독님 말씀대로 눈매가 좀 많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눈에서 주는 힘이 많은 캐릭터여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제일 클로즈업을 찍고 모니터를 많이 했어요. 감독님이랑. 네. 그 눈빛 연기 여러분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유승호 배우님은 가장 파격적인 외형 변신도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굉장히 짧은 머리 그리고 얼굴 표정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까지 좀 배우님께 보지 못했던 그런 얼굴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어떤 생각하셨는지 좀 들려주세요. 네, 뭐 사실 헤어스타일, 그러니까 네. 외적인 걸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준성스럽게
저도 원작을 좀 따라가고 싶었고요. 사실 조금은 어떤 보이는 부분에 대한 부담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오히려 더 있는 그대로 날 것을 보여주는 게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테이저건 맞을 때처럼 뭐 이렇게 이마에 네. 심하게 주름지는 것도 네. 오히려 나는 이게 좀 더 재밌을 것 같다, 잘 어울릴 것 같다라고 해서 마음 편하게 그냥 그때그때 느껴지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편하게 재밌게 했습니다. 편하게. 그 약간 이렇게 뭐랄까 욕설씬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 네. 근데 되게 보면서 아 저거 저렇게 능청스럽게 하시느라 되게 어려우셨겠다라는 생각 좀 하면서 봤는데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조금 저도 많이 어색했는데 네.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음도 여러 가지도 해보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네. 아 근데 우리 감독님이 짧은 머리를 그렇게 좋아하셨다면서요? 유승호 배우님 짧은 머리 하신 거예요? 네, 아마 감독님 다음 작품 남자 주인공도 나? 머리가 짧을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전 작품에서도 남자 주인공이 이제 머리가 짧았고 그렇죠. 두 번째도 그랬고 아마 네. 세 번째도 어. 이제 짧을 예정일 겁니다. 네. 짧을 예정이다. 네, 알겠습니다. 작가님께도 간단히 질문 드릴게요. 이 세 인물을 이제 웹툰에서 주요 서사는 가지고 오지만 인물은 하나씩 다 정비를 다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배우별로 이 인물별로 키워드를 좀 꼽아주신다면 어떤 키워드가 있었을까요? 일단은 준성이하고 재호를 가장 먼저 생각을 했고요. 그때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제가 어릴 때 친구들하고 관계하고 좀 연관이 되는데요. 주도는 재호가 하는데 주도권은 준성이가 쥐고 있다는 생각을 가장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뭐 씬을 쓸 때도 재호가 막 이걸 이렇게 하자고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 그걸 멈출 수 있는 권한은 준성이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민우는 인질인 것 같지만 얘는 보통 그냥 인질이 아니다. 머릿속에 다른 꿍꿍이가 있고 그걸 언제든 발산시킬 수 있는 캐릭터다 라는 생각으로 작업을 했고, 네. 그다음에 수환이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쓰면서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남자 캐릭터만 쓰다 보니까 사실 조금 지치는 감이 있는데 수환 캐릭터 쓸 때는 원래는 원작에는 남성 캐릭터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이 공간 안에서 남성 캐릭터만 다 나오는 게 좀 어색한 것 같아서 여성 캐릭터로 바꿨고, 수환 캐릭터를 쓸 때는 정의로우면서도 한편으로 마지막에 희생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작업을 했고 재밌게 작업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감독님께 이번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범죄 스릴러처럼 보이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청년 드라마예요. 그리고 이 그들이 지금 살아가는 환경, 현재 현실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걸 이 작품으로 좀 보여주고 싶으셨다고 그 얘기를 조금 관객분들께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희 작품이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친구를 납치한다라는 발칙한 상상으로 출발을 하고 이 부분이 이제 시청자분들과 그리고 저조차도 꽂히는 부분이어서 출발은 할 수 있었는데 과연 이거를 출발은 했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캐릭터들이 이제 작품이 진행되면서 이 납치극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악인의 위치에 있는 이 인물들을 과연 관객들이 어떻게 따라오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 사실 그 고민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것을 해내려면 이 친구들이 왜 납치를 벌였는가, 그리고 지금 과연 이 나이대의 청춘들은 네. 지금 이 사회에서 어떤 일들을 혹은 어떤 상황이든 그게 뭐 지금 살아가고 있는 동시대 청춘들과 같은 일은 아니어도 비슷비슷한 일들을 다들 겪고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저희 작품 안에서 제가 이제 과연 이 납치범들 이야기에 꽂히긴 했는데 과연 납치범들을 저조차도 어떻게 응원하게 만들 것인가라는 고민이 많았는데 결국엔 이제 저희 작품 안에서 제호 캐릭터가 우리 같은 인간들은 1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도 5억 절대 못 모아라는 말을 내뱉거든요. 네. 이 말을 내뱉는 친구들이라면 납치범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뭔가
그 정말 살아있는 인간들처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작품을 이제 여러분들 집에서 보시겠지만 이 두 인물이 그런 결정을 하게 만든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돈이 정말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것도 엄청나게 큰 돈이 갑자기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근데 그 상황이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고 이 사회가 청년들에게 씌운 짐 같은 거고, 뭐 이렇게 하면 돈 빨리 벌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많이 벌 수 있어라고 하지만 아무도 그들을 보호해주지 않는 그런 이유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작품이 굉장히 개연성을 많이 가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오늘 이 오픈 토크 자체를 여기 야외 무대에 와주신 관객들도 보시지만 지금 네이버 TV에서 또 실시간 중계로 전국에서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오픈 톡을 통해서 직접 관객분들께 미리 질문을 좀 받았어요. 되게 재미있는 질문이 있어서 배우님들께 여쭤보고 싶어요. BAEK 100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관객분께서 배우님들께 질문해 주셨는데, 이 캐릭터들이 다 색깔이 다르고 진짜 매력적이잖아요. 지금 나는 이 역할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다른 캐릭터를 연기할 수 있다면 어떤 캐릭터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하셨을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유승호 배우님부터 하시겠어요? 네. 저는 그 수한 캐릭터를 도전하겠습니다. 수환. 네. 왜요? 조금 나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절대 그런 건 아니고 네. 네. 이 옆에서 이 세 남자의 네. 이런 그걸 모습들을 보면서, 네. 한번 멀리서 한번 보면서 과연 어떻게 보일까 이 세 친구들의 모습이, 그래서 네. 한번 좀 느껴보고 싶어요. 이 세 관계를 한 발짝 떨어져서 네, 한 발짝 멀리서 보고 한번 네. 좀 느껴보고 싶습니다. 그것도 재밌겠는데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김동희 배우님은 어떤 캐릭터? 저는 민우 역할을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네, 민우가 그 손발 묶여 있고 입도 말도 그쵸. 못하고 눈도 가려져 있고 모든 게 다 통제되어 있잖아요. 그런 통제된 상태에서 한번 제 자신의 극한까지 밀어붙여서 연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많이 힘들겠지만. 네, 되게 매력적인 정말 캐릭터죠. 네, 우리 이주영 배우님은요? 마치 짜여진 각본같이 한 명씩 그런가요? 네.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제효거든요. 제우 캐릭터. 네. 계속 뭐 작가님도 말씀하시고 감독님도 말씀하시고 동희 배우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그 악당 같은 캐릭터라는 거. 근데 또 시청자들에게 해석될 여지를 줄 수도 있고 이 인물의 전사나 이런 게 좀 궁금해지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연기를 하면서 해석할 여지도 가장 많은 인물인 것 같아서 네. 저는 제효 역할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유수빈 배우님께서는? 저도 제효 역할을. 네. 준성이는 미안해. 아니 준성이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미안해. 건가요? 준성이는 너만 할 수 있어. 그래요. 네, 여러분. 일단 박수 한번 주시고요. 네, 준성이는, 네, 우리 배우님. 이준성은 네. 이수빈 배우님. 이게 촬영을 할 때 아무래도 민우는 좀 리액션 위주가 많다 보니까 네. 촬영을 하다가 이제 제효 역할이 좀 가끔은 부럽기도 했었거든요. 주도적으로 좀 이끌어가고 네. 이런 부분들이 되게 재밌어 보였어요. 그래서 제휴한테 김동희 배우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아요. 제휴한테 많이 당해가지고 자기가 복수하고 싶다고 맨날 저한테 맨날 제가 아니라 제휴한테 맨날 민호가 많이 당하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꼭 한번 너한테 반대로. 하고 싶다. 그런 의미인가요? 그런 의미인가요? 뭐 사실 그겁니다. 네, 사실 그게 맞고요. 멋있게 말해보려다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각 배우님들이 이렇게 하나씩 캐릭터를 골라주셨는데 지금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제가 아직 3화까지밖에 안 봤지만 그래도 되게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유성호 배우님께 또 질문이 하나 더 있어서 같이 여쭤볼게요. 우리 준성을 아무도 안 하겠다고 하신 건 아니고 유승호 배우님이 가장 잘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꿈이라는 닉네임 가진 관객분이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 이준석 역할 정말 잘 어울리시는데 특별히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뭔가 좀
기억나는 이 캐릭터를 잘 연기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힘들었거나 기억나는 일이 있다면 어떤 거였는지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좋았으면서 네. 고민을 가장 많이 했던 거는 네. 뭐 외적인 거는 아까 그런 식으로 이제 준비를 했고, 그냥 저는 이 친구들과의 그냥 관계가 가장 고민이 많이 됐어요. 맞아요. 친구지만 인질이고, 네. 친구지만 납치범이고, 이것들이 저를 가장 고민하게 하면서도 가장 준성이를 좀 그래도 좀 잘 만들어낼 수 있게 도와준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실 또래 배우들이랑 현장에서 나랑 비슷한 나이 또래의 캐릭터를 연기한다는 것 자체가 배우님들한테는 굉장히 즐거운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캐릭터 되게 세기는 하지만 배우님들께 간단한 질문 하나 더 드리자면 이 작품이 굉장히 좀 세게 끌고 가는 이야기지만 현장은 되게 재밌으셨을 것 같거든요. 배우님들 현장에서 즐거웠던 행복했던 기억 에피소드 하나씩 들려주시면 좋겠는데요. 어떤 얘기 먼저 들려주실까요? 유승호 배우님부터? 그 재호의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씬들에서 이제 카메라가 돌지 않으면 항상 웃음으로 이제 가득 찼고요. 네. 사실 이제 다 이제 비슷한 나이 또래 남자들이다 보니까 그냥 되게 좀 소소하게 좀 유치한 장난 같은 것도 좀 많이 친 것 같고요. 어떤 장난 치세요? 뭐가 있었지? 그냥 진짜 약간 이런 거 진짜 정말 이렇게 저쪽 보고 있으면 제외하면 막 이런 아, 정말요? 그러니까 이런 거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초등학생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로 그냥 정말 많은 장난도 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유수빈 배우님이 보통 이제 저희 동생들 좀 잘 이끌어주면서 분위기 네. 메이커 정말 잘 해주셨어요. 즐거우셨을 것 같네요. 우리 김동희 배우님도 재미있는 에피소드 좀 얘기해 주세요. 일단 그 현장에서 승호 배우님이 굉장히 대선배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저랑 수빈 배우님은 항상 승호 배우님을 대선배님이 거의 대장님이라고 부르셨어요. 아, 정말요? 네, 대장님. 그러면 네. 승호 배우님은 그런 거 어딨냐고, 우리 다 똑같은 또래인데 네. 하면 이제 화살을 이제 수빈 배우님한테 다요. 돌리죠. 네, 그러면 네. 형이 제일 맏형이니까 형이 먼저 해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리허설하면 네. 항상 승호 형한테 먼저 하라고 했다가 형이니까 먼저 해 하면서 아무도 나서서 안 하고. 그리고 네. 또 하나 재밌었던 거는 저희가 항상 점심시간에 같이 밥을 먹었거든요. 네. 승호 형이 김치찌개 진짜 좋아해요. 그 파주의 세트에 네. 그 근방에 김치찌개 맛집이 있는데 네. 거기를 저희가 주 한 4, 5회 촬영을 하면 주에 한 3번은 점심에 매일 김치찌개를 먹으러 갔던 기억이 있어요. 파주의 김치찌개 맛집 이렇게 찾으면 나오나요? 유승호 배우님 가게 단골? 가게 이름을 말해도 되나요? 뭐 상관없지 않을까요? 네. 뭐 청석골이라고. 네. 거기 가면 승호 형 볼 수도 있어요 나중에. 파주에서 또 촬영하면. 알겠습니다. 파주에서 유승호 배우님 촬영할 때 청석골에 한번 가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주영 배우님도 재미있는 에피소드 들려주세요. 저는 뭐 나이 가지고 이렇게 유치하게 여기 끼진 않았어요. 네. 뭐 먹는 얘기를 지금 동희 씨가 해서 네. 기억이 나는 거는 저는 사실 이 세 분에 비하면은 촬영 분량이 많이 적기도 했었고 현장에서 저희 넷이서 같이 촬영한 분량도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네. 제 기억에 정말 한 몇 회차 못 봤었는데 이렇게 넷이서는 많이 못 봤었는데 기억이 되게 나는 게 저희가 이제 좀 액션 씬도 있고 좀 이렇게 막 그쵸. 고성을 지르는 씬도 있고 세 분이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밤 시간대에서 이제 좀 야심한 시간대로 넘어가는 시간이 되면 야식을 시켜 먹는 거예요. 근데 뭐 정말 재밌었던 게 뭐 하루는 승호 씨가 사고 하루는 동희 씨가 사고 뭐 이런 식으로 먹었었나 봐요 그동안. 네. 근데 뭐 제가 나가는 동안 이 세 분과 같이 하면서 저는 굉장히 맛있게 잘 얻어만 먹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한 번을 안 사.
그게 아니고 네. 제가 이렇게 넷이 같이 촬영을 했던 게 3번인데 네. 한 번 사주시고 한 번 사주시고 한 네. 번 사주시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아, 네. 그래서 계속 얻어드신 네. 예, 특별 출연이니까 예, 특별히 야식은 배우 해줬었던 것 얻어먹은 같아요. 걸로 잘하셨습니다. 네, 우리 유수빈 배우님 큰 형님이라서 또 현장에서 재미도 있고 부담도 있고 이러셨을 것 같아요. 현장에 재미있는 얘기 들려주세요. 우선 김치찌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 진짜 김치찌개 많이 드셨군요. 아니 에피소드를 혼자 2개나 말을 해버려가지고 네.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좀 재밌었던 에피소드는 저랑 김동희 배우랑 뭐 뛰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일정한 거리를 이제 유지해서 뛰어야 되는데 김동희 배우가 너무 빨라요. 근데 약간 달리기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처럼 자꾸 저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데 아, 네. 그래서 NG가 많이 났었어요. 그때 제 폐가 터지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살짝 원망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네. 아, 네. 김동희 배우님 얘기 좀 해주세요.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달리기 장면을 찍을 때는 슈팅카라고 전문 촬영 그 장비가 있어요. 그 차가 조그마한 차에 카메라를 달아놓고 이렇게 차로 그쵸. 달리면서 뛰는 건데 네. 그 차가 한 시속 30km인가 40km 정도 되거든요. 되게 빠르네요. 네네네. 근데 제가 어쨌든 간발의 차로 놓치는 그런 장면이니까 네. 사이는 떨어지면 안 되는데 간격을 유지하면서 빠른 속도로 뛰어야 돼요. 그래서 좀 쉬엄쉬엄 뛰다가 감독님이 저만 불러가지고 동희야 그 좀 더 속도를 내줄 수 있니? 라고 해서 점점점 속도를 올리다 보니까 이제 수빈이 형 폐가 이제 거의 터지다시피 한 거죠. 원인은 감독님이셨군요. 네. 저는 감독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감독님이 시키는 대로 하셨대요, 네. 유수빈 배우님. 감독님 왜 그렇게 시키셔서 우리 유수빈 배우님 폐를 터뜨리시려고 하셨습니까? 유수빈 배우가 폐가 터지는 것처럼 보였으면 좋겠어가지고 저는 이 감독님들께서 이렇게 연출하실 때 보면 각 배우님들마다의 그 장점, 장기나 매력을 살려서 되게 머리 좋게 현명하게 연출을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참 잔인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번에 감독님께 여쭤볼게요. 현장에서 가장 행복했던, 즐거웠던 에피소드 감독님도 하나만 골라주세요. 사실 지금 오늘 온 4분의 배우가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한 전체 8부작 중에 한 중간 정도의 시기에 딱 이 4명의 배우가 마주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사실 저희 드라마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만한 장면들이 펼쳐지는데 그때 약간 사실 근데 굉장히 고된 촬영이었거든요. 배우분들도 사실 액션도 있었고 또 그 안에 사건들도 굉장히 많아서 엄청 고되게 그리고 배우들 막 몸에 막 멍이 들 정도로 막 이런 사건들이 펼쳐지는데 사실 그 씬을 찍고 그 공간에서의 촬영을 마무리했을 때가 정말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장면이 그리고 실제로 나왔을 때 관객 시청자분들에게 어떻게 보이게 될지 그리고 저희가 의도했던 그리고 저희가 생각했던 이런 지점들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으로 시청자분들한테 전달될지가 많이 기대되는 것 같아요. 네. 김동희 배우님 뭔가 하실 말씀? 방금 말씀하셨던 씬에서 그 장면을 찍는데 5일 밤을 샜어요 저희가. 나이트 촬영을 예를 들어서 월화수목금이면 그 같은 장소에서 항상 저녁 7시에 출근해서 아침 7시에 퇴근하는 스케줄로 계속 5일 내내 찍으니까 네. 마지막 날 가서는 정말 진짜 해가 뜨는데도 촬영은 해야 되니까 막 정신없이 찍었던, 그래서 더 약간 행복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행복했던. 감독님은 배우님들 현장에서 가장 고되게 했던 그 날이 제일 행복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픈토크 벌써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거의 다가오고 있어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지금 아쉬운데 한 2가지 정도만 전체 우리 주인공들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화까지 공개가 됐어요. 매주 금요일 날 2화씩 더 공개가 되는데, 자, 아마 오늘 집에 가면 다 보실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다음 주 기다리겠죠. 앞으로 남은 시리즈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이기 위해서 요거를 좀 기대하면서 봐주세요. 요거를 하나씩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늘 유승호 배우님부터 하니까 얘기가 겹치잖아요. 이번에는 예, 유수빈 배우님부터 이렇게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행입니다. 앞에서 다 얘기해 버릴까봐. 네. 뒤쪽으로 갈수록 정말 이야기가 난리가 나거든요. 아. 예, 더 최악으로 치닫고 진짜 얘네가 어디 갈 데가 없다 싶을 정도로 정말 치열한 상황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그 부분들을 좀 많이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점점 치닫는 예 이야기. 감독님 뭔가 하실 말씀이? 어제 사실 그 이주영 배우는 다른 일정이 있어서 같이 못했는데 제가 이제 사실 배우분들도 이제 부산에 와서 저희 작품을 1부부터 3부까지 처음 봤거든요. 그러셨군요. 그리고 이제 어제 GV 일정이 끝나고 제 방에서 그 끝까지 같이 정주행을 했거든요. 네. 끝을 다 그래가지고, 보셨군요. 네. 네. 한번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포일러를 자제하라는 약간 경고 멘트 같은 건가요? 아니요. 그래서 이제 뒤에 시리즈에서 각자 기대되는 포인트들이 저도 궁금해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점점 치닫는 이야기를 우리 유수빈 배우님 기대해달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예, 이주영 배우님. 네, 지금 공개된 1, 2화를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이 세 분들의 열연이 너무나 돋보이는 드라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 조연 배우분들의 맞아요. 연기도 네. 정말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네, 뭐 우지연 배우라든가 또 제 남자친구 역할로 나오는 뭐 정영주 배우라든가 그리고 또 너무나 연기를 잘하시는 선배님들이 정말 많이 나오세요. 그래서 정말 저 인물로 보이는 그런 배우들의 열연 그런 것들을 좀 더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배우 맛집입니다. 네, 우리 김동희 배우님도 골라주십시오. 4화로 가면서 장소가 아까 5일 밤을 샜다던 그 장소가 이제 슬슬 드러나기 시작해요. 네. 거기가 정말 감독님이 말씀하신 대로 클라이막스 부분이고 거기서부터 쟤들은 진짜 흔히 말하는 걸로 이제 갈 때까지 갔구나라는 플러스 쟤들이 어떻게 과연 될까 또 있고 그리고 제가 진짜 어제 저도 보긴 했지만 3화 거의 마지막 거의 4화부터는 정말 앉은 자리에서 다 보실 수 있을 정도로 딱 여기서 끝난다고? 계속 여기서 끝난다고? 이게 드라마가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계속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네. 꼭 기다려 주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승호 배우님. 마지막에 얘기하셔야 돼서. 네. 앞에서 정확하게 이제 뭐 포인트들 잘 얘기해 주셔서 네. 저는 그냥 한 줄로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이라고 걷잡을 수 표현을 하고 싶어요. 네. 네. 이 시리즈 걷잡을 수 없다. 한번 플레이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시리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작가님, 홍종선 작가님께서도 기대 포인트 하나만 얘기해 주신다면요. 이야기가 점점 커지거든요. 그러면은 근데 관람 포인트가 좀 두 개라고 생각해요. 어디까지 갈지,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어디서 멈출지. 저는 마지막 어디서 멈출지가 쓰면서 되게 기대했고 나름 만족합니다. 다 같이 한번 그거를 봐주시기를 권유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감독님도 이제 얘기해 주셔야죠. 사실 이제 뭐 뒷시리즈에 대한 기대감이라기보다는 제가 사실 이번 작품을 하면서 사실 뭐 납치라는 어떤 발칙하지만 위험한 요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지금 방금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디서 멈출지가 정말 중요한 작품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집중해서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작품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저는 어떤 청춘들의 어떤 모습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 부분을 표현하려면 결국에는 준성, 재효, 민우, 수환이라는 캐릭터의 모습도 있지만 저는 그냥 각각의 그냥 유승호라는 사람, 네. 그리고 김동휘라는 사람, 이주영이라는 사람, 그리고 유수빈이라는 사람의 딱 그 시기의 모습을
되게 사실적으로 저희 작품에 담는다면 결국 청춘의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각각의 저희 너무 제가 너무 사랑하는 배우분들의 딱 그 당시에 그 순간에 저희 5개월 동안의 이 배우들의 그 모습을 봐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말씀 진짜 맞는 게 이게 일주일에 2편씩 계속 올라오는데요. 정말 본방사수 하면서 보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시작하면 지금 끝난다고? 이런 생각이 정말 들게 되는 이런 작품입니다. 진짜 기대 많이 하신 만큼 더 큰 즐거움으로 돌아올 만한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래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네, 오늘 거래의 오픈 토크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이제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래 오픈 토크에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이정곤 감독님, 유승호 배우님, 김동희 배우님, 유수빈 배우님, 이주영 배우님 그리고 홍종성 작가님까지 뜨거운 박수로 감사의 말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테이블 치우고 바로 사진 촬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테이블 치워주실 거라서 잠시만 있어주시면 됩니다. 네. 배우님, 감독님, 작가님 여기 테이블 치워지면 아이고. 네, 여기 로고 있는 자리 쪽으로 앞쪽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요 정도 조금 더 앞으로. 네. 네. 감사합니다. 함께 나란히 서주시고요. 보시는 측면에서 왼쪽 먼저 시선 주시면 멀리 계신 관객분들께서도 함께 눈 맞추면서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손 흔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꽉 채워주신 관객분들께 감사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왼쪽에 계신 관객분들과 눈 맞춰주셨고요. 네, 이제는 정면에 계신 관객분들 그리고 취재 카메라 향해서 눈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 흔들어 주시거나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저 끝까지 자리해 주신 오른쪽 관객분들과 눈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손 흔들어 주시고요. 네, 편안하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무대 등 돌아서 관객들이랑 같이 촬영 하나만 할게요. 예, 뒤로 돌아서 주시고요. 네, 조금만. 네, 감사합니다. 계단 조심하세요. 네. 자, 여러분, 우리 거래의 감독님, 작가님, 배우님과 함께 촬영하는 사진 손 예쁘게 흔들어 주시면 멋진 사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플래카드도 높이 들어주시고요. 네. 아, 네. 그리고 지금 해당 전체 거래팀 한번 사진 같이 찍으신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관객분들 뒤에서 손 흔들어 주시면 예쁜 사진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여러분 웨이브에서 거래와 함께 배우님들 이야기 한번 들으면서 생각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촬영하시고요. 네, 이 에너지가 그대로 작품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예, 이것으로 거래 오픈 토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우님, 관객분들, 예, 감독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늦은 시간까지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